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 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환기. 환기는 이제 성질이 따뜻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기는 따뜻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환기는 이렇게 지상부에 놓여 있는 이파리가 환기입니까? 아니면 땅 속에 있는 뿌리가 환기입니까? 어, 당연히 환기는 땅 속에 있는 뿌리가 환기죠. 어, 그리고 환기 이 이파리를 가지고도 나물 무쳐 먹을 수 있어요. 환기의 기운이 있죠. 그 다음에 환기꽃도 예뻐요. 지금 현재는 환기꽃은 안 나왔는데 이 환기꽃이 이게 지금 이제 동영상 환기거든요. 동영상으로 돌아가는 데에도 꽃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딱 캡처된 부분에서는 지금 꽃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 꽃도 참 예쁩니다. 그리고 꽃이 지고 나면 이렇게 열매가 맺어요. 그래서 이 열매도 역시 한약재의 이름입니다. 지금 갑자기 제가 이 한약재 이름으로는 생각이 안 나는데 환기의 열매도 역시 환기 열매도 한약재로 쓰인다. 뿌리도 기고 줄기와 가지 이파리도 역시 다 한약재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기가 기억인데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황기는 황시라고 돼요. 그래서 황은 노랗다는 이야기고 황색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이 시자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우두머리 장자기도 해요. 우두머리 장자에서 노란 것 중에서 우두머리다 이러고도 이야기하지만 이 노란 것은 이제 보호하는 것에 우두머리다 그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김지은 선생님 환기를 농사짓고 있다고요? 예, 노인재 선생님 이 보라색은 아닌데 이게 열매입니다, 열매. 이 안에 까만 씨앗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환기가 바로 어떤 지역에서 나는지 이 부분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으면 표시도 해보시고, 그다음에 그런 것도 생각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기는 적어도 한 5년 정도 이상이 돼야 제대로 된 약효를 발휘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환기들이 그 약방에 나오는 건 거의 3년, 2년, 3년 된 것들이 많이 나와요. 2년, 3년 된 것이 많이 나오는데 제대로 된 토종 같은 환기 같은 경우는 5년 이상이 돼야 제대로 이제 약발을 낸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어떤 약발을 낼 건가? 바로 이 기운을 보충하는 약발을 냅니다. 기운을 보충. 그래서 기운을 보충하는데 아주 대표적인 약재예요. 보기의 대표 약재. 보혈의 대표 약재는 뭐예요? 피를 보호하고 피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피를 잘 돌게 하는 어, 여성들에게는 성스러운 약이다라고 하는 보혈의 대표적인 약재는 당귀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환기는 기운을 보충하는 대표적인 약재다. 기운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감기에 걸리고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리고 기운이 떨어지게 되면 힘이 없고 식은땀이 나고 감기도 자주 걸리게 되어지고 그런데 이런 경우를 한다면 바로 환기가 최고다. 이 환기를 꿀을 약간 발라가지고 살짝 볶아주게 되어지면 위장에도 더 좋고 또 그 기운을 보충하는데 더 효과를 발휘하게 되죠. 그러니까 환기는 보기에 보기에 보기의 대표적인 약재다. 그래서 기운을 보충을 하니까 기운이 밑으로 꺼지겠어요? 위로 올라가겠어요? 당연히 기운을 위로 끌어올립니다. 올리고 또 올리면 이 상기하는 거예요. 상기. 그래서 기운을 올립니다. 기운을 올리니까 축 늘어져 있었던 위장을 위로 올리고
또 체표로 기운을 올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기운을 안에 담궈져 가지고 있는 부분을 밖으로 딱 발상을 하니까 창상이나 농양 같은 경우를 또 배도가는 효과가 있어요. 밖으로 탁 펼쳐나가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그 기운이 돌기 때문에 되니까 물이 멈춰 있지 않고 물이 또 역시 잘 돌아서 수종이 없어지게 되어지고 부종이 없어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기운이 생겨나니까, 활동이 생겨나니까 식은땀 흘리는 것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기운이 생기니까 심장이 튼튼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간도 피곤하지 않고, 그래서 간을 보호하는 능력까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혈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힘이 없고 식은땀이 많이 나고 감기를 자주 걸리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비장이 약하여서 설사를 자주 하고 위하수, 자궁하수, 탈장에 효과가 있다. 아까 뭐라 했어요? 기운을 보충하게 되면 기가 위로 끌어올릴 수 있다겠죠. 위로 끌어올리게 되니까 설사도 못 잡아주니까 막 설사를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위하수도 위가 밑으로 처진 것은 뭐냐면 위 안에 위산이 많이 고이다 보니까 위가 처지기도 하지만 위를 위로 끌어오르지 못하니까, 역시 끌어올리지 못하니까 마찬가지로 위하수 증상이 있는 게요. 자궁하수 같은 경우 자궁이 밑으로 처지는 이유, 탈장이 항문이 밑으로 빠지는 것이 뭐냐면은 기운이 밑으로 꺼지니까, 기운이 위로 못 올라가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항문이 묵적지근하든지 항문이 빠지는 증상이라든지 뭐 자궁하수라든지 그 다음에 위하수 증상이라든지 설사를 자주 한다든지 뭐 사지가 무겁다든지 하는 그런 증상들에는 바로 이 환기가 그 보기 증상으로서, 보기를 하는 대표적인 약재로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성간염, 만성신장염, 백세포 감소증, 암, 당뇨의 이런 만성궤양 이런 부분에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효과도 있고, 심기가 부족해서 심기능이 이제 잘 되지 않은 심기능 부전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효과가 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기운이 약할 때 보면 식은땀이 흘린다, 뭐 감기에 자주 걸린다, 금방 피곤을 느낀다, 이런 것을 우리가 기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기운이 없고 식은땀을 많이 흘리고 감기에 자주 걸리고 조금만 해도 피곤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에는 환기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환기를 여러분들이 구하셔가지고 쓰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하려고 한다면 5년근 이상 정도 되는 그 환기 얼마든지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든지 대가가 따릅니다. 사랑하는 데는 대가 없이 사랑을 얻을 수가 없어요. 사랑을 증취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약선을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게 될 때 드디어 우리는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경험의 세계로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날마다 조금씩 확장돼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대표적으로 뭐 이제 환기는 환기 뿌리를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환기의 이파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갈증을 멈추게 하는 효과라든지 근육경련이라든지 그다음에 옹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그 사막이라든지 막 습진이라든지 이런 그 피부 질환에도 효과를 발휘합니다. 닭이나 오리나 당귀에 닭이나 오리에 당귀를 같이 집어넣어서 환기를 쓰게 되면 당귀 보혈탕이 될 수가 있어요. 당귀하고 환기가 들어가면 당귀 보혈탕 되거든요. 그래서 보혈탕을 만들어 가지고 혈어 증상에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제 만약에 그 몸이 차가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닭하고 당귀하고 환기를 넣는 게 좋고, 몸이 좀 뜨거운 사람이라 한다면 오리하고 당귀하고 환기를 넣는 게 좋겠다. 왜 그래요? 닭은 따뜻하고 오리는 차가우니까. 그러니까
그 닭하고 당귀하고 황기를 쓰면, 닭하고 당귀하고 황기를 쓰면 몸이 차가운 사람한테 더 좋고, 오리하고 당귀하고 황기를 쓰면 몸이 뜨거운 사람한테, 몸이 열증이 있는 사람한테 더 낫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황기죽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황기죽, 황기대추죽, 황기닭죽, 황기상소죽, 황기탕, 황기차가 있겠는데, 저는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내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황기대추죽과 황기닭죽을 이제 보내드리고 싶기도 하고, 황기달인물을 가지고 이 쌀을 넣어가지고 죽을 끓여 먹는 거, 이것도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쌀하고 향기만 넣어가지고 하더라도 황기의 그 향이, 달근한 향이 상당히 좋거든요. 이런 경우도 비장의 비장의 양기를 비장의 기운을 보충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실 그 비장의 양기가, 비장의 기운이 굉장히 약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그 아침에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고 사지가 무겁고 사지가 천근만근이다 한다면, 황기차나 황기대추 차들을 끓이거나 해가지고 그걸 그 차례 끓인 물을 가지고 죽을 끓여서 드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뭐 빈혈 증상도 있고 이제 그렇다, 그런데 좀 피가 부족한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기하고 뭐예요? 당귀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이제 끓여드리면 좋고, 죽을 끓여서 먹으면, 난 고기까지 먹고 싶다, 그러면 황기하고 닭하고 죽을 끓이든지, 황기하고 오리하고 당귀를 집어넣어서 죽을 끓이든지, 그래서 하면 죽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러나 만약에 닭죽을 끓여서 먹는다, 황기 닭죽을 끓여 먹는다 하면은 좀 몸이 차가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몸이 뜨거운 사람이란다면 황기 오리죽을 끓여 먹어라. 황기 오리죽도 괜찮아요. 근데 황기 닭죽 같은 경우 중에서도, 그러면 몸이 뜨겁든지 안 뜨겁든지 그 상관 안 하고 그냥 어른이든지 노인이든지 그냥 젊은이든지 다 상관하지 않고 한번 하겠다 한다면 황기 오골계 죽도 괜찮아요. 황기 오골계 탕을 끓여서 해 드시는 것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권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식료 자료 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초 강목에 보게 되어지면 보약의 우두머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황기가. 그리고 득배본초에 보게 되면 체표의 기는 황기가 보하고, 오장의 안쪽의 기는 인삼이 보한다. 그러니까 체표에는 땀이 어디서 나요? 그 피부에서 나잖아요. 피부를 잡아주는 것이 황기이고, 오장 안에서 비실비실한 것은 인삼이 보한다라고 이제 득배본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황기를 원래 황기라고도 하는데, 기호할 때 기자입니다. 황기라고도 하는데, 황은 황기의 색이 누렇다는 것이고, 기는 어른 또는 스승의 의미를 갖습니다. 어른 또는 스승의 의미를 가져서 보약의 우두머리를 뜻한다. 그래서 옛날부터 황기를 인삼 다음 가는 기운을 보강하는 약으로 썼었다. 그래서 인삼과 황기는 두 개 같이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더 강하겠죠. 거기다 더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겠죠. 여기에 보혈작용을 더 하고 싶다, 그러면 당귀 집어넣게 되면 이제 당귀 보혈탕이 이제 드디어 되는 겁니다. 현대적인 연구에 의하게 되면 이 황기는 강심작용이 강하다, 강심작용이 명확하다 그래요. 임상적인 부분에서 강심이라는 이야기는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심장을 강하게 하는 효능이 명확하게 있다. 그러니까 나는 심장이 좀 약하다라고 하시는 분은
심장이 약하다는 신문은 환기와 사랑에 빠져볼 필요가 있어요. 환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그래서 환기가 내 몸에 들어와서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심장이 내 몸을 튼튼하게 하는 그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는 파수꾼 역할을 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간장을 보호하는 그 효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간을 보호하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만성 간염 환자에게도 유익하다. 그래서 이걸 좀 다시 다른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 혈관 확장 효능이 뛰어나서 피부 혈액 순환과 영양 상황을 개선하고 만성 궤양 등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세포 생성을 빠르게 해서 면역력 증강과 노화의 방지에 일익을 톡톡히 담당한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환기는 보기약의 대표약제다. 대표약제로다. 대표약제로서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간을 보호하면서 혈관 확장 기능을 뛰어나게 만들어서 피부 혈액순환과 영양 상황을 개선해서 만성 궤양을 치료하고 세포를 빠르게 형성하게 해서 면역력 증강에 이바지한다. 지금 이게 상당히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 뭐냐면 세포 형성을 빠르게 하잖아요. 생성을 빠르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피부 혈액 순환에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화 방지에 항노화에 환기만한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이제 환기물을 잘 다려가지고 이제 피부에 양보하는 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막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당귀이죠. 오늘은 이 당귀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당귀도 아주 중요한 약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선 기초 이론하게 될 때 기혈진액을 이야기할 때 기혈진액 학설 공부했었죠. 그 기혈진액 학설을 할 때 이 혈과 관련되어진 부분에 가장 밀접한 것이 바로 당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귀를 보시고요. 여기 지금 붉은색의 꽃을 피우고 꽃몽우리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참당귀예요. 참당귀.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쌈치로도 많이 쓰고 있는 당귀는 지금 이 하얀색 꽃을 피고 있는 이제 이 당귀가 이제 일당귀라고도 합니다. 이 당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당귀 같은 경우도 그 지역마다 뭐 섬에서도 잘 자라고 또 내륙에서도 잘 자라고 산에서도 잘 자라고 이게 상당히 이 생명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심었다 가면 어디서나 다 잘 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그가 할 수 있는 능력도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겹다고 할지라도 저는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먹는 그리고 내가 먹을 그리고 내가 나의 몸이 될 그래서 나의 몸의 어떤 기능과 효능을 담당하게 될 이 당귀가 바로 양지에서 온 건지 음지공기에서 온 건지 지하에서 온 부분인지 그리고 음지 지하에서 온 부분인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지의 지상부에서 왔다면 당귀의 줄기와 이파리와 씨앗이 바로 그러겠다. 그 다음에 뿌리가 있겠고 당귀에 뇌두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당귀도 새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당귀에 자주 그 가는 새 뿌리의 능력과 몸통의 능력과 이 뇌두의 효능들은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걸, 성질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평야인지 고산지인지 이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차 이 그림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걸 항상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다가오라고 제가 이 그림을 이제 꼭 같이 집어넣고 있습니다. 좋은 환기를 발견하시면 혼자만 알지 마시고 소문내서 같이 구입을 하시게요. 우리 노현정 선생님 환기 사러 가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구 쪽에, 아니 대구가 아닌가? 저기 이제 경상북도 쪽인가요? 그쪽에 환기를 대량으로 재배하시는 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약용작물 생산자 연합회 회장님도 하시고 있었던 분이신데, 제가 성함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 기억력이 왔다 갔다 합니다. 김지현 선생님 힘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별로 안 힘들어요. 저는 이제 강의할 때는 별로 안 힘듭니다. 좀 말이 좀 버벅대기는 하지만 안 힘들어요. 자, 그래서 당귀가 그만큼 소중하게 되어지면 이놈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이 상태는 어떤지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어떤 물을 먹고 자랐는지, 어떤 바람을 맞으며 자랐는지 역시 관심 어린 눈으로 좀 계속 더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당귀는 무엇보다도 보혈조경이라고 해가지고 피를 보호하고 올경을 조절한다, 경락을 조절한다, 조화로 조절한다. 혈을 잘 돌게 하면서 통증들을 완화시키고 해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변을 잘 통하게 하고 부인과 질환의 병에 있어서는 아주 성스러운 약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까 이제 우리가 환기를 볼 때는 보기약의 대표 약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보혈약재의 대표 약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귀하고 환기가 같이 쓰게 되면 보혈작용이 끝내줍니다. 그래서 환기하고 당귀는 잘 같이 쓰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양고기와 계지와 작약과 생강을 쓰게 되지면 이게 이제 양고기도 뜨거운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고, 계지도 역시 약간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작약도 역시 마찬가지고, 생강도 역시 마찬가지다 보니까 따뜻한 성질에서 양기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허한성 통증 같은 경우에는 효과를 발휘하죠. 당귀도 뿌리를 사용하라는 거죠. 당귀 뿌리를 사용하셔야죠. 어떤 뿌리? 큰 뿌리, 새 뿌리 말하는 거예요. 새 뿌리 같은 경우는 보혈작용과 활혈작용 중에서 활혈작용이 더 강해요. 보혈작용은 당귀 뭉퉁이 당귀 있잖아요. 뿌리. 그러나 새 뿌리는 역시 활혈작용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파혈작용까지 있어요. 피가 그냥 아주 급속도로 잘 돌게 하는, 그다음에 의혈도 확 그냥 쪼개버리는. 인삼 같은 경우도 큰 뿌리 말고 원뿌리 말고 새 뿌리, 작은 뿌리들 같은 경우는 더 강력하게 기를 보충하는 보기작용이 더 강하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당귀도 새 뿌리가 있고 굵은 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내두가 있잖아요. 뇌두는 밑에 있는 기운을 총괄적으로 모으고 있고, 총괄적으로 이렇게 그 지상부위와 지하부위를 연결해주는 통로이다 보니까 얘가 정말 이 파워가 강해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뇌두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 잘 모르게 되지면은 그냥 사용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힘을 더 막강하게 쓴다고 생각할 때는 뇌두도 잘 활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홍화와 도인을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혈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죠. 근데 홍화 도인을 같이 쓰면서 만약에 이제 그 기운을 더 발산하는 쪽으로 더 한번 사용을 하겠다, 더 잘 돌게 하겠다 한다면 홍화와 도인과 청피나 진피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훨씬 더 보완하는 효과까지 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귀와 개원을 같이 쓰면 보혈 보기작용이 들어요. 왜냐하면 개원 자체가 보혈작용이 아니 이제 보혈 보험작용이 강하거든요. 보험작용이. 개원이 뭐겠어요? 개원이 뭘까요? 개원. 개 할 때 개 묻은 그 개원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그 계림의 개자거든. 이게 그 뭐냐면 여러분들 그 보험제로서 대표적인 약재가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뭐 숙제향도 있고 그렇지만 달짝지근하면서 용의 눈깔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뭐라 했어요? 용환육을 개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당귀와 용환육을 쓰게 되면 보혈에 보험작용이 있으니까 보혈 보기작용이 굉장히 강해지죠. 당귀 자체는 보기 활혈작용이 보혈과 활혈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제 그 작용을 당귀와 익모초를 쓰게 되면 활혈작용과 어혈을 이제 몰아내고 그다음에 용환육과 함께 당귀를 쓰게 되면 보혈 보기작용이다. 이게 두 개 똑같이 썼네요. 기원과 기원육을 당귀하고 이제 오리의 그 가슴살 훈중한 오리살을 쓰게 되면 이제 보혈 작용이 이제 강하게 되어지겠다. 당귀를 활용해서 약선적인 부분을 쓴다면 당귀 보혈고, 당귀 생강 양고기탕, 생강 당귀 양고기 죽, 당귀 양육 황기탕, 당귀 게, 당귀 소고기 조림, 당귀 보혈탕 이게 있는데 저는 이 당귀 당귀 양육 황기탕이라든지 양고기탕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우리 맛에 안 맞을 것 같아요. 양고기 부분이. 그래서 오히려 쓴다면 당귀게는 당귀하고 올골게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쓰는 당귀 오골게탕 이건 여러분들에게 좀 권해보고 싶고요. 당귀 보혈탕을 이용을 해서 하는 건데 당귀 보혈탕에 그 홍게 2마리 약 한 750g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2마리하고 당귀 10g, 황기 10g, 구기자 2충, 그 다음에 검정 그 대추 이게 이제 6g을 그리고 막걸리 250g을 맑은 물을 사용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당귀 보혈탕 같은 경우도 괜찮겠다. 토개탕도 있긴 한데 당귀하고 같이 쓰는 것은 당귀 오골개탕을 저는 그 당귀게 이걸 이제 여러분들께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오후에 지금 번역을 해갖고 올린 거라 여러분들 동영상 제가 편집해서 올리게 되면 그 부분 보시고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이제 비둘기탕이 지금 하나 들어있는데 그 당귀하고 같이 비둘기를 넣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 보면 뭐 비둘기 한 마리, 생강편, 대파, 맛술, 대추, 구기자, 약간 인삼, 약간 그다음에 당귀 뇌두 들어가고 하수오도 뇌두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오디, 복령, 연자, 영지 들어가게 되면 어디 좋겠어요? 뻔하지 뭐 그냥 완벽하게 그냥 강장작용의 보정 막 이런 아주 기본 건강을 다질 뿐만 아니라 그냥 밤의 황제 부럽지 않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탕이라고 이제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당기 부분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그 보혈 작용, 활혈 작용이 뛰어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자들한테는 부인과에 있는 성약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자분들은 항상 그 피가 좀 부족한 상태와 피가 잘 돌지 않는 그런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 당기를 잘 활용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연과 연결해서도 연잎은 별로 아무 맛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당귀 같은 경우에는 향이 이제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 두 연과 당귀를 잘 활용하신다 한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 당귀가 향이 너무 진해서 한번 사용할 때 어느 정도 사용하면 좋겠냐? 어, 그렇게 진하지 않다 할 정도로만 쓰세요. 너무 조금만 써도 돼요. 조금만. 그러니까 뭐 1g, 2g 이런 정도 쓰셔야 되지 많이 쓴다고 해서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향은 향대로 꼭 지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양기의 기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나 쓰는 것과 안 쓰는 것과는 달라요. 여자들이 가장 자신의 모습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좋은 옷을 입기도 하지만 뭘 씁니까? 향수 쓰잖아요. 향수는 필수잖아요. 근데 향수를 그냥 너무 많이 뿌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역기워지잖아요. 그냥 살짝 뿌린 듯 안 뿌린 듯. 그러나 안 뿌린 거하고는 또 천지 차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향기가 강한 그런 그 약재들일수록 양을 너무 많이 쓰게 되지면 굉장히 독해지고 쓰게 되집니다. 쓰면은 잘 이제 쓰기에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좀 고려해서 적당량 적게 써도 된다. 근데 의외로 뭐냐 연 같은 경우는 다른 맛이 별로 안 나잖아요. 마라든지 산약이라든지 막 이런 거, 그 연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써도 냄새 안 난 냄새라든지 이런 향이 강하지 않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많이 쓰지만 다른 것은 조금 써라. 조금 써도 된다. 그러니까 향이 강한 거예요. 예, 그걸 자연스럽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촌딱 두 마리에 당귀 세 뿌리면 되나요? 이렇게 있는데 촌딱 두 마리에 당귀 각각 한 마리에 한 뿌리 정도도 돼요. 뭐 세 뿌리까지 늘어갑니까? 근데 촌딱 두 마리 들어가게 되면 당귀 넣으시고 황기 넣으시고 혹시 구기자 있으면 구기자도 좀 넣으시고 어, 뭐 또 다른 뭐 생강 같은 거, 그다음에 대추 같은 거 있어도 좀 넣으셔도 기훈 선생님 괜찮을 거예요. 근데 기훈 선생님 지금 뭐 그 홍화씨를 같이 넣으셔서 그렇게 쓰셔도 돼요. 만약에 이제 촌딱에다가 몸 보호하시면서 뼈도 빨리 붓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게 되면 홍화씨에다가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그 환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에서는 무엇보다 보일작용이 굉장히 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현대 연구에서도 이미 임상 이제 전임상이죠. 쥐 실험을 통해서도 이미 이제 그건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밝혀지고 있죠. 그래서 당기로 주사액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혈액이 부족해서 나타난 중풍을 치료하는 예도 있고, 빈혈을 막고 노화를 방지해서 면역 기능을 증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관상동맥을 확장시켜서 혈류량을 증강시키고, 그리고 심근의 영양을 공급해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는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이제 천태모 쭉도 있고 그러는데 더 하다가는 이제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제 당귀까지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동영상 편집해서 다시 이제 올려드릴 텐데 거기에 그 질문을 달아 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질문에 그 친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응대하도록 하겠사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오늘 공부하신 내용들을 통해서 좀 느낀 점이라든지 어떻게 나 이런 정도 시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우리 십시일반으로 함께 이거 한번 공동 구매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면 그런 의견들도 올리셔가지고 좀 그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 토요일 저녁 늦은 시간인데 감사하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